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말하는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상간자 소송이 되는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상담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댓글로 주시는 내용 중에서도 제가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어요. 손해배상 소장이 날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뭐 진짜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은 나는 모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제가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위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제 대부분 제가 본 경우에 상간녀가 위자료를 안 주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잡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뭐 부동산도 잡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다 요즘에는 은행 거래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은행에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은행 채권 집행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자료 안 주면 강제 집행할 수 있고, 상간녀 입장에서 위자료 안 주고 버텨도 강제 집행 당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지급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상간 소장에 쓰인 내용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이거를 다 인정을 해야 되나? 이 내용이 사실과 아닌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뭐 부부간에 이혼 소송을 할 때에도 이 양당사자 간의 말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고요. 특히 이게 서로 사실은 이 배우자와 이 상간녀는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각각 자기의 얘기를 이 소송의 내용으로 현출을 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받아들일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막 거기서 부정행위를 한 건 아니었는데 이거는 내 명예훼손 아닌가? 글쎄 뭐 이제 이런 소송에서 명예훼손을 다투는 게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이면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이 법원에 이렇게 준비 서면으로 혹은 소장으로 냈다고 해서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상간자로 제가 소송을 당했어요. 원고가 피고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회사로 찾아오고 회사 상사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이랬던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피고는 부장 상사였는데 바람을 피운 게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이 맞고 저는 의뢰인 말을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고의 그런 행동들이 너무 무섭죠. 이 원고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을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죄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람 피운 여자애다, 무남을 꼬시네다, 이렇게 해서 회사의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와서 뭐 댓글 달고 이런 것도 당연히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직장에 와서 뭐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나를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따로 뭐 쫓아와서 괴롭힌다거나 이런 것도 뭐 스토킹 관련으로 해서 처벌이 받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소송이 그 상간 소송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고가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좀 적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줄 알았다, 싱글인 줄 알고 만났는데 중간에 알게 되었든 아니면 이 사건 소송으로 알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많으세요. 제 같은 경우에는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나도 이 사람한테 속았기 때문에 헤어질 건데 그거와 아주 텀이 짧게 소송도 또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싱글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중간에 돼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지만 이젠 너무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어려운 경우. 근데 이제 첫 번째 경우, 근데 이혼했다고 해서 혹은 싱글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가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거가 없잖아요. 변호사인이 얘기를 듣고 해보면 아주 뭐 증거가 100% 없는 경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이게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남이 물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카톡이나 이런 건 다 사라지니까 증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줬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싱글임을 전제로 해서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그걸 진행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의 좀 문맥을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면 친구와의 대화든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에게 대화하건 그게 다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비단 내가 어떤 물적 증거, 이 사람의 뭐 가족관계 증명서, 우리가 뭐 주민등록 초본 이런 거 떼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도 간접적으로 내가 모르고 만났다는 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뭐 증인이나 증거나 이런 부분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시다 보면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과거에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내용, 이 말하는 진술은 좀 증거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카톡이나 문자 이런 내용을 찾아서 이 내용을 입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간자가 그래서 이런 승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일단은 원고가 뭐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진실은 승리하는 거니까 승소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부정행위의 폭을 굉장히 넓게 보거든요. 형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친분을 넘어서면 그것도 부정행위로 보는 경향도 있어서 부정행위가 폭넓게 인정되니까 상간자에게는 상당히 그만큼 불리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충분히 상간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이 소송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상간자 분들의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뭐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상간자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내가 혹은 오해를 받아서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어떡하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상담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